예, 오늘의 정치권 주요 소식 하나가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권노갑 고문이 더민주를 탈당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일단은 문재인 대표에게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올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절한 시기에 중대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사에 지금요. 예,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제 이 야당이 정통성이 과거에는 유신 체제를 겪을 때까지만 해도 YS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92년도인가요?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야권에는 DJ 대통령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야권은 DJ 대통령한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DJ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우리 도움으로 DJ 대통령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때는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노무현 대통령도 적어도 현 야당의 말입니다. 제1야당의 정통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권노갑 고문이 탈당으로 인해서 이제 야당의 정통성이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끝나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말입니다. 이 정통성을 가진 정당이 결국 금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한테는 큰 충격이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왔다는 그 정당의 이 정통성은 가져갈 수 있지만은 역대 야당으로서의 정통성은 권노갑 고문의 탈당으로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14일 날은 정대철 전 대표가 또 추가 탈당을 한다라고 줄줄이 탈당하고 하면요. 이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이고 그 호남과 결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실질적으로 결별로 봐야죠. 그런데 그것은요. 호남 사람들이 누구를 택하고 안 택하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호남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야당이 집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이 야당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데는 집착해 있지만은 그것만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데는 호남 사람들이 볼 때는 못 미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은 그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그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택해가지고 만들어내려는데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요. 예. 호남 없는 제1야당이 가능할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아니요. 제1야당이고 어쨌든 이 호남 없이는 야당 자체 존립이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하는 역사적 현실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다면 하여간 야당은 존재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하고 지금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하고 뭐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야당을 아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 오늘 봉화마을 방문했는데 뭐 국민의당 지지자는 형제 아니냐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 반대하는 쪽은 뭐 피켓 들고 와가지고 아직도 간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말이죠. 감정 대처하는 대표적인 예지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지.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일당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투쟁 방식이죠. 그 봉화마을에 갔을 때 안철수 의원한테 말이죠. 그렇게 이 피켓 들고 대들고 데모하고 한 것은요. 그것은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 감정 표출이 정치적으로 좋은 이 성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님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이호 여사를 방문했을 때에는 그 내용도 아주 소상히 공개를 하고 막 분초제해가지고 나는 몇 분 만났는데 문재인 대표 몇 분 만났다 이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20분 뭐 30여 분간 만났다 그러는데 비공개 지난번에는 비공개였거든요. 단독 대화였으니까. 근데 내용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야 뭐 양쪽에서 안 하는 거에 뭐 이유를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대통령을 지내신 분은 어쨌든 국가를 대표한 대통령 아닙니까? 또 그리고 영부인도 어쨌든 국가를 대표한 영부인이에요. 영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으로는 내가 어느 정파에 가깝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표출한 것은 말이죠. 영부인으로서 그 뭐랄까 그 채통에 걸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전 대표 사이에 미묘한 뭐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뭐 아무리 갈등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 자식들을 생각해서 못 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왜 친불친이 없겠습니까? 다만 그런 갈등을 생산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양측에 의한 소위 말하는 리더십 뭐 둘 중에 한 분이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요 우리 언론에서 그런 걸 너무 어느 면에서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재밌거든요. 자, 이 새누리당 말이에요.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공천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논란은 여전하고 항상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얘인데 정치 신이 아니냐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룰 중요하죠 공천에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우선 안대희 전 대법관 문제는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970년도 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말이죠. 유진산 당수한테 이철성 선생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후보 지명을 맺겠어요. 그러나 김대중 후보는 불복했습니다. 끝까지 경선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경선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탄생했어요. 그렇듯이 내 일을 내가 책임지고 결정해야지. 남한테 의뢰한 것은 말입니다. 어떤 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 비난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안대희 대법관이 이번에 이제 원내 들어가고 싶으면 말입니다. 원내 들어가기 좋은 곳에 가서 입후보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렇죠. 내가 결정해야죠.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당에서도 어디 이 험지 가게 한다든지 했으면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그런 건요, 적대 야당이고 여당이고요, 전략 공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없는 걸로 그 말을 안 쓰고 모두 그래 싸고 쌌던데 전략 공천은 언제든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해야죠. 근데 사실 선거가 일단 선거구 획정이 확정이 돼야지 움직이든지 말든지 지금 예비 후보 등록도 받고 운동도 하게 하라 이거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만드는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헌법 소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을 말이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직무유기로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재판해서 말입니다. 피선거권 벌금 줘가지고 박탈해버리고 싹 물갈이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법을 선관위에 부탁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법하면 체포하고 말이죠. 이 재판을 회부하고 구속하고 그러는데 왜 국회의원이 직무유기하고 불법을 해도 가만 놔둡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도 갑자기 막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고발해가지고 재판해서 말입니다. 완전히 말이죠. 100만 원 이상 벌금 물려가지고 피선거권 박탈해서 맞습니다. 전부 이 물갈이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런 짓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가 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